오늘은 타임베이스 공격 기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타임베이스 공격 기법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에서 조금 진화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타임베이스의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진행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만약에 블라인드 쪽에 이제 취약점이 만약에 구분이 안 된다. 블라인드 조건들을 아무리 넣어도 이제 인젝션이 되는 건 확실한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해요. 인젝션이 된다는 게 확실해졌다는 거는 그 안에 취약점이 쿼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타임베이스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좀 시원하게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MySQL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내가 오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타임 조건, 이제 슬리프나 벤치마크 등을 넣었을 때 몇 초가 먹는지, 타임이 몇 초가 먹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이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인포메이션 스키마 테이블즈라는 곳에 이제 테이블 네임이 이제 있는데 그 개수가 325개죠. 그러니까 제가 왜 카운트 함수를 썼는지는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왜요? 테이블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인 거, 이거 많이 구문에서 보셨죠? 앞전 구문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인포메이션 스키마겠죠. 현재 데이터베이스, 제가 이제 use 인포메이션 스키마를 했으니까 인포메이션 스키마 안쪽에 테이블 개수를 가져오겠죠. 자, 이때 만약에 여기 인젝션 취약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내가 슬리프를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이제 이거를 바로 주진 않을 거고 나누기 100 정도를 해서 줄 거예요. 1.86초가 걸렸죠.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50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 2배가 걸릴 거예요. 1.86초의 2배. 3.72초죠. 너무 이제 너무 확연한 시간들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3초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end 1 슬리프 3을 줬다고 하면은 이게 서버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타임베이스에서 시간을 줬는데 이게 계속 뺑뺑 돌아가기만 하고 결과값은 안 갖고 오네? 이거 슬리프 돌아가는 거지? 나는 3초를 줬는데 계속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웹방화벽에 의해서 막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막힌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오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f 조건을 통해서 now cstate sleep 3 0. 만약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 번 하냐는 얘긴데 여러 번 안 하죠? 딱 3초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now랑 cstate는요 예를 들어서 select now를 했을 때랑 sysdate를 적었을 때는 현재 시간들이 다 현재 시간들이 이렇게 찍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 시점에선 똑같아요. now랑 이제 저희가 정적 쿼리 개념에, 그러니까 동적 쿼리 개념에서 그냥 우리가 실시간으로 한 개씩 넣을 때는 똑같아요. 같죠, 얘는?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여러 구문이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은 달라요. now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현재 시간을 뜻하는 거고, sysdate는 시스템 시간을 뜻하는 거니까 이게 두 개 다 다르거든요. 이게 쿼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얘는 지금 여러 번 조건을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경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입력한 구문들이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두 개가. 이 구문이 두 개가 들어간다 볼게요. now cState. 가끔 이런 구문을 줘도 3초가 똑같이 3초를 먹는 게 아니라 6초가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렇게 구문이 두 개가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쿼리 자체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슬리프가 결국엔 두 개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물론 이런 경우에도 좀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도 곱하기 2 이제 6초 3초가 먹어야 되는데 6초가 먹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요. 실제 이제 공격 상황에서는 주로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여러 번 먹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여러 번 먹냐 하면은 뭐 대단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엔드 조건을 줬죠. 슬리프만 주고 다시 한번 해볼 텐데 나누기 100으로. 자, 이게 몇 초가 멈췄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1.86초고 저 원래 이거 그러니까 186을 그러니까 원래 봐봐요. 3초가 먹어야 되는 걸 이제 나누기 100을 했으니까 원래 먹을 초에서 나누기 100이 됐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죠. 원래 슬리프가 될 예정이었던 시간초가 186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186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186초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냐면 지금 곱하기 3이 돼 있죠. 이제 쿼리 개수 정확히 몇 개인지. 그러니까 곱하기 3이 된 개수니까 여기다가 3을 나누시면 돼요. 186 나누기 3 하시면 62가 나왔죠. 우리가 아까 카운트에서 62이 나왔죠. 62개가. 자, 지금 쿼리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ND 조건이라는 것과 OR 조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웨어 조건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볼게요. 한 가지 조건일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이제 전교생이 400, 우리가 이제 쿼리랑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325명 325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수학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수학과 과학을 잘해서 이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예시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이제 일정 성적 이상에 있는 애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근데 제가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테이블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애들을 골라라. 먼저 그런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62명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325명 중에 62명은 찾았는데 그 나머지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과학 성적이 일정 이상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때 얘네는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은 만약에 수학과 과학 둘 다 잘하는 애들을 찾고 싶어졌어. AND 조건이죠. 얘는 AND 조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이죠. 일단은 62명 325명 중에 일단 62명에 해당되는 애 중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쿼리는 62번의 조건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서 AND 조건을 준 이 뒤의 조건절은요 325번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62번이 실행돼요. 그래서 우리가 62번이 실행되고 3 곱하기 62라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186이 나오죠. 그거를 100으로 나눈 수치가 1.8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초를 줬을 때 1.86초가 멈춘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DB를 어느 정도 공부해보신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다 아실 건데요. 일단 AND를 줬을 때는 일단은 원래 앞에 조건절에 해당되는 내용 있죠. 앞에 조건절이 몇 개가 해당됐는지 알 수 있겠죠. 슬리프를 역계산해보면은 앞에 조건절에 몇 개가 해당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오화 조건절을 줄게요. 그러면은 앞에 조건절은 제외를 하겠죠. 얘 말고요. 일단은 수학 80점 이상이 해당되는 애들은 이미 걸러냈죠. 걔네는 이미 장학금이 결정이 된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검사하는 거에는. 그러니까 325명 중에 62명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에 해당되는 친구들에게 검사를 하는 거죠. 325명 마이너스 62 26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화 조건절은 263명에 대해서 이제 조건절을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시간초가 멈추겠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x 시간대가 멈췄다. 만약에 슬리프 x 시간대에서 나누기 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 시간대를 역으로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p 거기서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돼요.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쿼리가 몇 초 멈출 예정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합해서 타임 베이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임 베이스를 우리가 그냥 엔드 조건 넣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모의 해킹 서버에서는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전 테스팅 같은 걸 할 때 엔드에서 그냥 생각 없이 실제로 모의 해킹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제 생각 없는 신입들이 그냥 슬리프 한번 넣어보고 하는데 서버 내려가죠. 좀 위험한 경우에는 서버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그런 자극에 대한 이제 그 내성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서버 그대로 마비되죠. 흔한 어떤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퍼징 툴들이 이제 검사를 하다가 심지어는 퍼징 툴들까지 검사를 하다가도 이제 시스템이 내려가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자, 일단은 만약에 현재 우리가 인젝션을 하고 있는 이 테이블, 해당 테이블의 총 로우의 개수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ND. 자, 한번 해볼게요. AND로 일단 저희가 이제 62라는 숫자는 구했죠. 그러니까 5화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도 이제 시간이 멈출 텐데 5화 조건을 할 테니까 정말 많이 멈추겠죠. 62에서 1.8 몇 초가 멈췄으니까 7.89초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7.89초를 100으로 곱하면 789죠. 여기다가 나누기 3을 하면 263이 나왔죠. 자, 263에다가 아까 구했던 62초를 더하시면은 325가 나오죠. 그러니까 5화 조건으로 슬리프 한번 걸고 엔드 조건으로 슬리프를 한번 걸었어요. 그 시간의 합계초가 바로 그 시간의 합계초에서 나누기 3을 하면요, 이제 이 테이블의 총 로우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꼼수도 있어요. 일단은 슬리프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번 먹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얼티메이트 쿼리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인젝션에는 제가 취약점 타입이 쿼터가 없는 타입, 그 다음에 싱글 쿼터 타입, 더블 쿼터 타입, 근본적으로 이 세 개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여러가지 상황들을 전부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입력해야 될 벡터를 다 없애버리고 이 쿼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if now state sleep. 자,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싱글 쿼터가 없는 쿼터 타입에 멈추게 되겠죠. 쿼터가 없는 타입의 취약점에서 멈추게 되겠죠. 1, 2, 3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을 전부 다 지우고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싱글 쿼터 타입이라면요,
다 지우고 또 이제 싱글 커터 타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넣어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얼티메이트 쿼리의 정의예요. 값을 대신해서 값 대신으로 요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내용이에요. 일단 싱글 커터 안에 값이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값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볼게요. 그러면은 앞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싹 다 무시하고 주석 구문만 싹 무시하죠. 그리고 주석 구문만 싹 어떻게 보면은 문자열 취급을 하죠. 그리고 안쪽에 들어간 이 XOR 구문에 의해서 시간초가 멈추게 되는 요런 원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싱글 커터 구문이 됐든 더블 커터 구문이 됐든 이번에 바꿔볼게요. 이 구문을 더블 커터로. 이번에도 멈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싱글 커터 구문과 함께 더블 커터 구문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어떤 취약점을 탐지하는 구문들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요. 물론 이 얼티메이트 쿼리가 이름이 왜 얼티메이트 쿼리냐면은 해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취약점을 이제 이 퍼징 기법이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MySQL에서 이제 취약점을 요렇게 찾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취약점 찾는 기법은 없다. 물론 그거조차 개소리였지만 근데 이 기법이 얼티메이트 쿼리라고 불리게 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퍼징 툴들은 다 이 기법을 사용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유명한 기법이죠. 정말 쓸만하고. 만약에 지금 이 세 가지 구문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구문은 싱글 커터 그리고 더블 커터, 커터가 없는 구문. 그 이 세 가지 구문들이 전부 다 합쳐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문 중 하나라도 취약점이 있으면 3초가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뭐 아큐네틱스라든가 뭐 여러가지 취약점들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가지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론 여기 싱글 커터 취약점이 아니라 커터가 없는 취약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now and C state 쪽의 조건을 바꾸고 우리가 슬리프를 주게 되면은 이게 몇 초가 먹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먹겠죠. 일단. 그래서 우리가 100으로만 나누기 1000으로 하게 되면은 1.48초가 걸리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초가 걸리겠죠. 이게 사람들이 취약점을 찾은 다음에 거기 다음에 이제 침투 테스팅을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임 베이스 블라인드 인젝션이라는 근본적인 어떤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조건절로 바꿨어요. now and C state를 빼줬다면은 슬리프 쪽의 구문에다가 나누기 보통 한 100에서 1000 정도를 주죠. 보통 시작할 때 1000 정도를 주거든요. 좀 더 쿼리가 많으면은 낭패겠죠. 이런 식으로 취약점을 주게 되는데 취약점 찾는 기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은 뭐 저렇게 찾는 이유는 절대 없죠. 만약에 취약점을 찾게 된다고 하면은 슬리프 3 그리고 나누기 요렇게 진행을 하고 하나씩 없애가는 이런 형태. 자, 보시면 딱 3초만큼 멈췄을 거예요. 딱 3초만큼이 멈춰졌는데 이 슬리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일단 슬리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보통 여기다가 이제 1 이꼴을 없애고 if 구문으로만 보통 세팅을 하는 게 기본이죠. 2, 3 뭐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취약점 전개를 할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짜는 기법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만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실제 침투까지 진행을 못하면은 그 어떤 원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타임베이스는 한 글자씩 뽑아올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걸로 스크립트를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스크립트를 제작을 하는데, 이 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스크립트의 부분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쪽이 주소고요. http 제거하시고 그 뒤쪽에 구문은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get이죠. 그리고 포스트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질 거예요. 세 번째 파라미터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3초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조건을 한번 이제 실제로 줘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조건으로 한번 실제로 시도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떴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거짓 조건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글자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건절은 잘 준 것 같죠. true, false 값 조건절은 잘 준 것 같고, 그래서 이 구문을 여기서 테스팅을 한 다음에 이 구문을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select 2, 3 조건절 잘 먹었죠. 그 다음에 또 확인하실 거는 length group concat table name from information schema tables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룹 컨캣으로 묶여져서 이게 랭스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몇 개를 확인한 거냐면은 셀렉트 차단돼 있는지 뭐 그것까지, 그리고 인포메이션 스키마 쪽 차단, 그러니까 차단이라기보단 키워드를 막아놓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웹호스팅 서버들에서 이런 것들을 막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룹 컨캣이나 랭스 같은 실제로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접근 권한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단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접근 권한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룹 컨캣 2 뭔가 갖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접근 권한이 없으면은 얘는 시간이 멈추지 않아요. 접근 권한이 없을 경우. 구문이 틀렸을 수도 있죠, 물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은, 물론 이제 실제 공격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뭐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뭐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키마타부터 시작해서 미드, 이제 아스키와 서브스트링의 대체 값이죠. 그룹 컨캣 스키마 네임 요렇게 적어주시고, 문자열셋에서 이제 콤마 추가해주고, 콤마 추가했죠. 그리고 77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안 멈추겠죠.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글자도 고정돼 있죠. 전에 블라인드 했을 때랑 똑같이 맞춰줄 텐데요. 쿼터를 뭐 쓰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stri, 그리고 왼쪽 밸류를, 이쪽 왼쪽 밸류도 string str/ord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알아서 잘 나오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스키마 네임으로 하시게 되면 보통 i에서 멈춰요.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 공격할 때도 그렇지만 i가 약간 좀 앞에 와 있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 조건들이 있다. 물론 이제 뭐 상세하게 언급드리진 않겠지만은 길이 제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룹 컨캣을 없애고 리미트 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터를 하나 더 올리죠. strk 이렇게요. 그리고 4k in range 0부터 시작이죠. 리미트는. 그리고 한 줄씩 다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고,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룹 컨캣을 쓴 게 아니니까 콤마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맞지만, 일단 뭐 잘 나오죠? 아이. 그리고 여기서, 기록을 해주시고 싶으시면은, 파일 쪽으로 기록을 해주고 싶으시면은, 요렇게만 만들어주시고, A, 오픈, 뭐 파일명 넣어주시고, A, 라이트, 뭐 데이터 번호, 그 다음에 리절트, 요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리절트로 파일 기록하고 그 나머지 리절트로 파일 기록하고 나머지 그냥 초기화 시켜주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전부 다 다시 빼고요. 일단 지울 건데 지우고 이 리미트를 없애고 다시 할 거예요. 물론 인포메이션 스키마랑 이제 DB 이름이 나왔을 테지만은 만약에 DB가 두 개면은요. 자, 이때 센스가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DB 이름을 다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이때 제가 약간 센스를 드리고 싶은 게 센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카운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키마 네임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스키마 점 스키마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시간초는 멈추죠. 그 다음에 정확히 2개 이상인지 자 시간초 안 멈췄죠. 2를 이꼴로 바꿔요. 1, 2, 3 자 지금 DB 이름이 두 개가 떴죠. 인포메이션 스키마랑 하나.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 DB를 볼게요. DB가 몇 개인지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뭐 여러가지 다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생성한 거고 나머지는 제가 생성한 기억이 없는데 일단 최소한 MySQL 기준으로 봤을 때 인포메이션 스키마, 퍼포먼스 스키마 이 두 개는 반드시 있고 MySQL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DB가 두 개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 웹호스팅 서버나 이런 걸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웹호스팅 서버나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 웹호스팅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웹호스팅 서버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서버, 인포메이션 스키마 말고도 막 이상한 MySQL 이런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 중요한 이런 것들에도 접근을 할 수 있다 볼게요. 그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허가 권한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3개 이하라면은 이렇게 개수가 3개 이하에서 타임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DB 이름을 굳이 뽑아올 필요가 없어요. 굳이 뽑아올 필요가 없고 테이블즈 테이블 네임은 테이블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현재 접속 중인 DB로만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DB 네임을 이제 스키마 네임으로 뽑아온다거나 데이터베이스로 글자를 뽑아온다거나 하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DB 이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현재 접속 중인 DB잖아요. 그러면 테이블만 지정하면 돼요. 전혀 DB 이름이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DB 이름을 한 개씩 이제 천천히 갖고 오게 되겠죠. 테이블즈 이렇게 해서 제가 웨어를 안 넣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간 잘 멈추고 A에서 멈추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테이블 네임 갖고 왔으면은 아까 그때 블라인드 했을 때처럼 칼럼 네임 칼럼즈 테이블 네임 지정을 하시면 돼요. 헥사로 지정을 하셔도 되고 뭘로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되죠. 바이너리 지정하셔도 되고. 자, 일단은 타임베이스는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MySQL 단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걸 진행을 할 거냐면은 자, 이번에는 ASP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보세요. 웨이트 포, 그러니까 일단은 타임 베이스. 우리가 이제 얘랑 좀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슬리프나 이런 거를 먹게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실 MS SQL에서는 이런 형태의 쿼리를, 지원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이 슬리프라는 거는 어떤 쿼리냐면은, 엄연히 따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문 사이에 이제 낑겨 넣는 그런 중간 구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슬리프가 뭐래요? 그쵸? 원래 구조상 이런 거를 이제 넣을 수가 없는 형태예요. MS SQL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세미콜론을 넣고 구문을 끝내고 거기서 스택 쿼리라고 해요. 이 기법을 우리가 이제 스택 쿼리즈라고 하는데 이 기법이 MS SQL에서만 되기 때문에 MySQL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변경이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임베이스 기법을 MS SQL에서 쓰시게 되면은 스택 쿼리 인젝션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물론 이런 기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정석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3으로 이런 식의 형태를 맞춰주시게 되면 1, 2, 3, 4, 5, 6 대략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6초 정도가 걸리게 될 경우에는 요렇게 2초 정도로 맞춰주시면 4초가 걸리게 되거든요. 요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if 조건을 추가를 한번 해주시고 요렇게요. 구문을 넣으시면 돼요. 괄호도 추가하시고 select 2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탑1 ASCII 함수와 substring 함수를 사용해 주시고 이제 db 네임을 이렇게 초반에는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처음에 일단 ASP 계열 이제 MS SQL 계열에서는 db 네임을 갖고 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써주실 필요가 있겠죠. 예.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제작을 한번 해보면은 얘는 get과 타임 베이스, get과 타임 형태인데 이번엔 get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import time만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주소 넣어주시고요. 주소 그대로네요. 뒤쪽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쪽을 이 데이터 쪽 있죠. 리드 전과 리드 후 t1 타임 t2 타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t2-t1 이 3초 이상일 때 우리가 이제 2초를 줬는데 얘가 멈추는 시간은 4초죠. 그래서 4초 정도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db 네임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안에 있는 db 네임을 다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줄을 이제 한 줄 위로 올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이쪽에 for k in range 이런 식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이쪽 안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넣어주실 필요가 있는 건 i죠. 양옆 싱글 쿼터를 더블 쿼터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다가도 str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제로부터 db name 제로는 db name에서 제로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안에 안에 이제 그러니까 현재 접속 중인 DB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꼴로 바꿔주시고 글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에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DB 부분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버란다. 그 결과값이랑 이제 결과 개수나 이런 부분 파일로 기록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것 그대로. 줄바꿈만 간단하게 해주고 기록을 하나하나씩 해주게끔. 그러면은 테스트 해보다가 쭉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보드까지만 뽑아 볼게요. 어차피 저것만 뽑을 거니까. 그러면은 파일에 보드가 저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됐는데 이 보드로 테이블 명까지 이제 뽑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테스팅 다 한번 했으니까 이제 여기선 바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탑 1 추가해 주시고 여기서 테이블 네임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자, 괄호 개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괄호 개수가 DB 네임 없어졌으니까 하나 둘 여기죠. 그 다음에 셋, 4개. 여기가 세 번째고 if 끝난 시점이 여기죠. 자,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이제 프롬이 들어갈 부분이죠. 보드가 들어가고 information schema tables 그 다음에 order by table name 요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 뽑고 끝나죠. 이렇게 되면은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BBS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진행 안 될 거예요. 아마 또 BBS가 진행이 되죠. 구문이 똑같으니까.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MS SQL에서는 컨디션을 넣는다고 했었죠. 컨디션. 맨 마지막에 가져온 결과값을 통해서 이제 구분하는 len 컨디션 2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조건절이 없죠. 그러니까 한 줄만 추가해 주시고, 조건절 없을 때는 아래쪽 구문을 쓰고 조건절 있을 때는 위에 쪽으로 리퀘스트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싱글 쿼터가 통하니까 그냥 where 조건절을 편하게 주셔도 되겠죠. where table name 이 현재 이제 내가 지정한 테이블 네임보다 더 큰 거를 갖고 오게 해야죠. 컨디션 이렇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을 갖고 왔을 때 이쪽 부분에서 컨디션 리절트 갖고 온 결과값을 이제 컨디션으로 바로 넘겨주셔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BBS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멤버를 뽑아 오겠죠. 타임베이스는 이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요, 이거랑 그 다음에 업데이트 구문 좀 하고 인서트 업데이트 이런 MS SQL에서 조금 하고 뭐 오라클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수업을 하기 좀 그렇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인젝션은 그냥 끝이에요. 이걸로 뭐 우회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런 방송 쪽에서는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따로 문의 주시면은 여러가지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나 이런 부분을 주시게 되면은
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쓰는 기법들이요, SQL 웹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냥 나오는 기법들이죠. 근데 뭔가 하나가 잘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은 뭐 드리고 싶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멤버 나왔고, 그 뒤로 이제 쭉 계속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없이 인젝션은 종료가 되겠죠. 타임베이스는 대략 이런 기법이고요. 그리고 굳이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다면은 벤치마크라는 그런 구문이 있어요. 벤치마크. 그래서 벤치마크라는 구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구문은 뭐냐면 벤치마크 아래 구문, 그러니까 벤치마크의 함수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함수는 이제 앞에 인자값이 횟수고 뒤에 인자값은 실행할 쿼리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두 번째 인자값으로 주어진 함수, 이제 커맨드를 앞에 온 횟수만큼 실행하라라는 건데요. 보통 1500만 정도 주면은 보통 한 3초 정도가 걸려요. 1, 2, 3, 4, 5, 대략 5초 정도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쿼리가 여러 번 실행될 것 같으면은 벤치마크만 하는 게 없죠. 일단 요렇게 시작을 해요. 0을 하나씩 늘려나가시면 돼요. 하나, 15,000이죠. 15만, 150만, 한 1초 정도죠. 그래도 더 늘려야 돼요. 또 늘렸더니 1, 2, 3, 4, 5, 대략 5.8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나누기 3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볼까요? 2, 3, 대략 한 3초보다 조금 더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0을 하나씩 추가를 해요. 제일 처음에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0을 하나씩 추가하고 좀 긴 시간이 나오면은 그만큼 나누고 그만큼 곱해주는 형태로 시간을 맞춰주면은 정말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는 쓰시면 돼요. 물론 이제 슬리프가 안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써보시면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벤치마크는 잘못 쓰시면은, 이게 벤치마크는 슬리프랑 약간 다른 게 어떤 거냐면은, 슬리프는 그냥 이제 잠깐 멈춰가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벤치마크는 실제로 그 DB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벤치마크는 잘못 쓰시게 되면은 도스 공격의 일종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겠죠. 만약에 여기다 시간을 많이 넣게 되면 큰일 나겠죠. 자칫하면은 이제 서버가 이제 잠깐 내려가는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버가 내려가게 되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웹 서버는 그대로겠지만은 MySQL 쿼리를 쓰는 부분에 MySQL 에러가 딱 하고 박혀 있겠죠. 페이지가 실행되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한 번 주의, 두 번 주의, 세 번 주의. 이런 타임베이스를 쓰실 때는 네. 채팅을 나중에 봤네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뭐 따로 채팅이나 이런 걸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업 자체는 여기까지가 거의 대략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MS SQL에서 인서트나 업데이트 쿼리 같은 거를 조금씩 뭐 해주는 거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있는 건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없고. 네, 일단은 오늘 요 타임베이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습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막혔는지 침입 탐지형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에도 해킹 공격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타임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타임이 먹은 건지 아니면은 슬리프로 먹은 건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사이트의 반응이 느린 경우도 있어요. 많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